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 고백의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잠깐만. 뭐가 또 그래? 민재 오빠 거 있잖아. 그게 너무 커서 진짜 힘들어 죽겠어. 뭐? 무슨 소리야? 언니도 남자 겪어봤잖아. 근데 이 정도는 처음이야. 너무 크면 문제라니까? 그 순간 저는 동생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5살, 미용실을 운영하는 평범한 기혼 여성이었던 저. 20회를 함께한 남편과의 밋밋한 일상 속에서 어느 날 동생이 소개한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본 그 장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작은 세계였는지를요. 제 이름은 유민서, 45살입니다. 강남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시는 동네 미용실이죠. 결혼한 지는 20회째. 남편 재욱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 아침 차려주고, 미용실 가서 손님들 머리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고, 불행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런 삶이었죠. 하지만 45이라는 나이, 여자로서는 미묘한 시기입니다. 젊음은 이미 지나갔고 중년의 문턱에 서 있는 나이죠.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주름, 조금씩 처지는 피부, 예전처럼 탄력 있지 않은 몸, 그런 변화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저보다 어린 분들도 많았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피부가 탱탱하고 몸매도 좋은 젊은 여성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상실감. 나도 저랬었는데,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주 3회 4회 정도 관계를 가졌어요. 뜨겁고 열정적이었죠. 서로를 탐하고 원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의무처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예전처럼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게다가 남편 재욱이는 체격이 작고 왜소한 편입니다. 키는 168cm 정도, 마른 체형의 어깨도 좁았어요. 결혼할 때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아쉬움.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마음속에 쌓여갔어요. 특히 침실에서의 시간. 남편의 그것은 평균보다 작은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미용실에서 손님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들,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죠. 만족스럽지 못한 밤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수진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수진이는 저보다 6살 어린 39살입니다. 3년 전에 이혼을 했죠.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어요. 당시 수진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처, 이혼 후 혼자가 된 외로움, 그런 것들로 한동안 우울해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거의 3년 만이었어요. 언니나 오늘 할 말 있어. 수진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커피 마실래? 응, 고마워. 근데 언니,
나 요즘 남자 만나잖아. 응, 알지. 그 남자친구. 민재 오빠. 언니 나 진짜 행복해. 이혼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설레는 것 같아. 수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사랑에 빠진 여자의 표정이었죠.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됐다 진짜. 근데 그 사람 어때? 완전 좋아. 다정하고 배려심도 많고 나한테 진짜 잘해줘. 나이는 어떻게 돼? 42살. 언니보다 3살 어려. 키는 185에 몸도 되게 좋아. 헬스 10년 넘게 했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185cm의 키, 다부진 체격, 운동으로 다져진 몸. 왠지 모를 호기심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체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보여줘. 응, 조만간 데리고 올게. 언니도 만나봐.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과 관계를 가졌을 때 이상하게도 수진이가 말한 남자친구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185cm, 다부진 체격, 운동으로 다져진 몸. 그 남자는 남편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득 그런 상상이 스쳐 지나갔던 거죠.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밋밋했습니다. 짧고 단조로운 시간. 끝나고 나면 남는 건 공허함 뿐이었어요. 이틀 후, 수진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어제 민재 오빠랑 있었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 그래, 잘 됐네. 근데 언니, 나 고민이 하나 있어. 무슨 고민? 그게 조금 부끄러운 얘긴데, 우리 사이에 뭐, 편하게 말해. 언니 남자들 거 보통 얼마나 커? 갑자기 나온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언니 남편분은 어때? 글쎄, 그냥 보통 아닐까? 보통이 얼마나 되는데? 수진아, 너 왜 이래? 아니, 그게 민재 오빠가 너무 커서. 뭐가? 그게, 거기가.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잠깐만. 뭐가 또 그래? 민재 오빠 거 있잖아. 그게 너무 커서 진짜 힘들어 죽겠어. 뭐? 무슨 소리야? 언니도 남자 겪어봤잖아. 근데 이 정도는 처음이야. 너무 크면 문제라니까? 수진이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어. 이렇게 큰 게 있나 싶었지. 근데 막상 하려니까 겁도 나고.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 그 정도야? 응, 언니. 나 솔직히 무서워.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민재 오빠는 진짜 좋거든. 그래서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날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너무 크다. 힘들 정도로 크다. 그게 대체 얼마나 큰 걸까? 솔직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 남편과 처음 관계를 가진 이후로 지금까지 20해 동안 남편만 알고 살았죠.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것이 작은지 큰지, 평균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의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정말 작은 편인 걸까? 그리고 세상에는 훨씬 더 큰 남자들이 있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어요. 2주 정도 지났을 때 수진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왜? 민재 오빠 데리고 갈게. 언니한테 인사시키고 싶어. 그래. 좋지. 남편은 출장 가는 날이니까 편하게 놀다가. 완전 좋아 언니. 그럼 토요일 저녁에 갈게.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떨렸어요. 동생의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게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동생이 했던 말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너무 크다. 힘들 정도로 크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단순히 동생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는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가벼운 안주와 포도주, 수진이가 좋아하는 과일도 준비했죠.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동생 남자친구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도 다시 바르고 머리도 정리했어요. 오후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언니 왔어.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나타난 남자를 보고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민재, 키 185cm,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과 팔뚝, 다부진 체격, 그리고 단정하면서도 남성미 넘치는 얼굴. 수진이의 말대로 정말 몸이 좋았어요. 아니 좋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제 남편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의 남자였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민서예요. 수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수진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남성적인 목소리였죠. 악수를 청했을 때 그의 손은 크고 두툼했어요. 제 손을 완전히 감쌀 정도였습니다. 제 손이 그의 손 안에서 작게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느낌이었죠. 어서 들어와요. 수진아 앉아. 언니 우리 포도주 한잔 할까? 그래 좋지. 그렇게 셋이서 소파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재는 건축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현장 소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몸을 쓰는 일이 많고 체력 관리를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했습니다. 민재 오빠 진짜 성실해요 언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고 저녁에도 틈틈이 운동하고.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대단하네. 그렇게 꾸준히 하기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누나. 건강관리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서요. 잠깐. 정민재가 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나는데 그 호칭이 묘하게 가슴 한쪽을 간지럽혔어요. 포도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자꾸 정민재를 훔쳐보게 됐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팔뚝, 셔츠 위로 비치는 가슴 근육, 모든 것이 남편과 달랐어요. 남편은 마른 편이라 옷을 입어도 앙상해 보였는데 정민재는 옷 위로도 탄탄한 몸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가 포도주 잔을 들 때 팔뚝의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민재 오빠 요즘 운동 더 열심히 하지? 응 다음 달에 대회 나가거든. 대회요? 네 아마추어 보디빌딩 대회요. 취미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보디빌딩 대회라니. 그래서 저렇게 몸이 좋은 거구나. 포도주를 마시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밤 10시가 넘어갔습니다. 언니 우리 여기서 자고 갈게.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돼? 그래. 괜찮아. 손님방 있으니까 거기서 자. 고마워 언니. 민재 씨도 편하게 쉬다 가요. 감사합니다 누나. 그렇게 손님방을 안내했습니다. 수진이와 정민재가 함께 쓸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에 이불을 깔아뒀죠. 밤 11시쯤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정민재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넓은 어깨, 탄탄한 팔뚝, 큰 손, 그리고 그 다부진 체격.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남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동생이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민재 오빠 거 있잖아. 그게 너무 커서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제대로 이해됐어요. 몸이 저렇게 좋으면 그것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정말 그렇게 클까? 동생 말대로 힘들 정도로 클까? 그 순간 제 몸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부끄러운 상상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죠. 한참 후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어 거실로 향했죠. 그런데 거실 소파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아직 잠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민재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직 안 주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누나. 깜짝이야. 잠이 안 와서요. 저도 목말라서 물 마시러 왔어요. 저도 물 좀 마시려던 참이었어요. 그렇게 둘이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컵에 따라 마셨어요. 정민재도 물을 받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몸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반팔 티셔츠에 편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죠. 티셔츠 안으로 비치는 탄탄한 가슴과 복근, 팔뚝의 근육 라인, 그리고 바지 아래로 어렴풋이 보이는 불룩한 부분. 너무 선명했습니다. 마치 텐트를 세운 것처럼 도드라져 보였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본 것은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아,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더워서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내 편히 쉬세요, 누나. 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크기, 그 존재감,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남편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육중해 보였어요.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선명하게 보일 정도라니 실제로는 얼마나 큰 걸까? 그런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정민재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의 그것, 너무 크고 웅장해 보였던 그 모습. 저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45살, 결혼한 지 20해. 저는 지금까지 남편만 알고 살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다른 남자에게 욕망을 느꼈습니다. 정민재, 동생의 남자친구,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사람.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오전 9시쯤 수진이와 정민재가 일어났습니다. 언니 잘 잤어? 응, 너희들은? 우리도 잘 잤어. 민재 오빠도 잘 잤대. 셋이서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어젯밤의 일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 후 정민재가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누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둘이서 부엌에 서게 됐어요. 정민재가 옆에 서니 그의 키가 실감났습니다. 저보다 한 20cm는 더 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넓은 어깨, 옆에 서니 더욱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우리 팔이 스쳤어요. 그의 단단한 팔뚝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순간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저는 재빨리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재 씨 혹시 뜨거운 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멀쩡한데 누나가 놀라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놀라서 누나, 손 작으시네요. 그래요? 제 손이 커서 그런가. 누나 손이 되게 작아 보여요. 그가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전 11시쯤 수진이와 정민재는 집을 나섰습니다. 언니 다음에 또 올게. 그래, 조심히 가. 누나 감사했습니다. 또 뵐게요.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민재를 만나고 난 후 제 안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출장 어땠어? 피곤하지? 응, 좀 피곤하네. 저녁 먹고 씻을게. 남편은 피곤한 듯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도 옆에 누웠어요. 한참 후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관계를 가졌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계속 정민재를 떠올렸어요. 그의 큰 체격, 넓은 어깨, 그리고 어젯밤 본 그 압도적인 크기. 남편과의 관계는 너무 짧고 밋밋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느낌, 만족스럽지 못한 시간. 끝나고 나니 더욱 공허했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정민재 같은 남자와 관계를 가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렇게 큰 것으로 채워진다면 어떤 기분일까? 부끄러운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민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민재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에서 손님들 머리를 하는 동안에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자꾸만 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남편과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정민재가 생각났습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어요. 남편의 작고 왜소한 몸, 짧고 밋밋한 시간,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 반면 정민재는 클 거라는 확신, 동생의 말처럼 힘들 정도로 클 것 같았어요.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지금 시간 돼? 응, 왜? 미용실이긴 한데 손님 없어. 언니 나 좀 급한 일이 생겼어. 민재 오빠 좀 부탁해도 될까? 응? 무슨 소리야?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제주도로 가야 해. 비행기가 저녁 6시밖에 없어. 근데 민재 오빠가 오늘 휴가인데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하대. 언니가 좀 챙겨줄 수 있어?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정민재와 단둘이 있게 된다는 게 왠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 괜찮아. 제주도 조심히 다녀와. 고마워, 언니. 민재 오빠한테 언니 집으로 가라고 할게. 저녁쯤 도착할 거야.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오후 6시쯤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둘러 샤워를 했어요. 왜인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옷도 골라 입고 화장도 다시 했죠.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민재가 서 있었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들어와요. 수진 씨가 갑자기 제주도 가게 돼서 폐가 되는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어요. 제가 뭐 좀 만들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민재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좁은 부엌에서 둘이 움직이다 보니 자꾸 몸이 부딪혔습니다. 그의 단단한 몸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졌어요. 저녁을 차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누나 요리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예요. 저는 요리를 못해서 항상 밖에서 사 먹거든요. 이렇게 집밥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민재는 생각보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질문을 하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 씨는 결혼 생각 없어요? 있죠. 수진 씨랑 잘 되면 결혼하고 싶어요. 수진이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네, 진심으로 좋아해요. 이혼하고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진지한 대답이었어요. 정민재는 진심으로 수진이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하게 질투가 났어요.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나도 수진 씨처럼 밝으시네요. 그래요? 네, 똑같이 웃으세요. 동생이니까 당연하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도주를 3잔쯤 마셨을 때 저는 조금 취한 것 같았어요. 민재 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가요, 누나?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하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할만해요. 목표요? 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고요. 몸이 정말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재는 그냥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누나가 봐도 그래요? 네, 정말. 남편보다 훨씬 좋아요. 그 말을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술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속마음이었나? 누나, 남편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글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한 거죠. 정민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누나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가? 저는 행복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왔을 뿐이었죠.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누나는 너무 예쁜데.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정민재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쁘다고? 저를 45살. 더 이상 젊지 않은 여자를? 예쁘긴요. 저 이제 늙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예쁘세요. 수진 씨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동생이 훨씬 얼굴 예쁘죠? 나이가 중요한가요? 누나는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정민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뜨거웠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거든요. 민재 씨,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정민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예쁘다고,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한참 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정민재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미안해요. 오래 걸렸죠? 아니에요. 누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민재 옆에 앉았죠.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끌렸습니다. 누나, 포도주 더 드실래요? 네, 좋아요. 정민재가 포도주를 따라줬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누나, 수진 씨한테 제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저에 대한 얘기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정말요? 수진 씨가 누나한테 뭔가 말한 것 같던데.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민재 오빠 거 있잖아. 그게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누나,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민재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럼 왜 얼굴이 그렇게 빨개지셨어요? 술 때문이에요. 술 때문일까요? 정민재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누나,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네. 무슨 소리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누나가 저를 보는 눈빛.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요? 그럼 왜 자꾸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 지금도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재의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그를 원하고 있었어요. 누나도 느끼셨죠? 우리 사이의 이 분위기. 민재 씨,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당신은 수진이 남자친구잖아요. 알아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나를 보면 자꾸 이상해져요. 정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 제 손을 완전히 감쌌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느낌이었죠. 손 놔요. 누나도 원하잖아요. 저를.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나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요. 정민재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뜨거웠어요. 누나 예쁘세요. 정말 예쁘다고요. 민재 씨, 제발. 제가 누나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누나 지금 불행하잖아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 만족하지 못하는 밤들. 제가 다 알아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누나, 저한테 맡겨보세요. 제가 채워드릴게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요? 당신은 수진이가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수진 씨도 좋아해요. 하지만 누나도 좋아요. 말도 안 돼요. 누나, 저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누나가 신경 쓰였어요. 수진 씨 언니지만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부엌에서 누나가 저를 봤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 본 그의 모습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누나 그때 놀라셨죠? 그만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누나를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누나가 너무 예뻐서 자꾸 흥분됐어요. 정민재의 고백에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가 저를 원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누나, 궁금하시죠? 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거짓말. 누나 얼굴이 다 말해주고 있는데요. 정민재가 제 손을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위로 만져지는 뜨거운 무언가.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미쳤어요? 누나가 원하는 거 알아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한 번만이에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미안해요. 저 이제 들어갈게요.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향하려고 했죠. 그런데 정민재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누나, 놔줘요. 정말 싫으세요?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싫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정민재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어요. 너무 크고 단단한 품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누나, 떨고 계세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거. 그게 무서워요. 괜찮아요, 누나. 저한테 맡기세요. 정민재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가져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거든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천천히 깊어지는 키스. 저는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정, 오랜만에 느끼는 욕망, 모든 것이 뜨거웠어요. 한참 후 키스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나 방으로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죠.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으로 향했어요.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민재의 압도적인 크기,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수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정민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을 느꼈어요. 완전히 채워지는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여러 번 관계를 가졌어요. 정민재의 체력은 놀라웠습니다. 남편은 한 번만 하고 끝이었는데 정민재는 쉬지 않고 계속 저를 원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민재의 품에 안겨 잠에서 깼습니다. 넓고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였죠.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민재와의 뜨거웠던 밤, 그 압도적이었던 경험,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누나 일어나셨어요? 정민재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응. 몇 시야? 아직 7시예요. 더 주무셔도 돼요. 아니야. 일어나야지.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아랫배와 허벅지. 어젯밤 얼마나 격렬했는지 알 수 있었죠. 누나 괜찮으세요? 아프세요? 조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정민재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큰 손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어요. 누나 어젯밤 정말 예뻤어요. 그만해. 부끄러워. 사실이에요. 누나 몸이 정말 좋아요. 남편분은 누나 몸을 제대로 못 느끼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누나 어젯밤 처음엔 너무 팽팽했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관계를 못 가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민재의 말이 맞았거든요. 남편과는 항상 짧고 밋밋했으니까요. 누나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누나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재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누나도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멈출 수 없었어요. 어젯밤의 쾌락, 그 충만함을 다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정민재가 간단하게 아침을 차려놓았어요. 누나 앉으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고마워. 같이 먹자. 식사를 하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오늘 미용실 가세요? 응, 가야지. 그럼 저는 언제 볼 수 있어요? 글쎄, 언제가 좋을까? 매일 보고 싶은데. 그건 안 돼. 왜요? 수진이도 있고 남편도 있잖아. 그렇긴 하네요. 정민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이요? 너무 길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 관계가 들키면 큰일 나잖아. 알아요, 누나. 조심할게요. 식사 후 정민재는 집을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누나 다음에 또 볼 수 있죠? 응. 연락할게. 누나 사랑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인가? 아니면 그냥 욕망을 채우는 관계인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 남편은 결혼한 지 몇 년 후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민재야, 내 누나. 조심히 가. 내 누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정민재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의 체온, 그의 향기, 그의 손길,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언니 나왔어. 다녀왔어? 응, 친구 일 잘 마무리됐어. 민재 오빠는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패 끼쳐서 미안해, 언니. 아니야. 괜찮아.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했어요. 언니, 그런데 말이야. 응? 민재 오빠가 요즘 이상해. 뭐가? 전보다 더 다정해진 것 같아. 나한테 엄청 잘해주거든. 그래. 좋은 거 아니야? 응, 좋긴 한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민재가 수진이한테 더 잘해준다니. 혹시 죄책감 때문인가? 아니면 들킬까봐 조심하는 건가? 근데 언니. 응? 민재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가 정말 좋은 분이래. 그래. 응, 언니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재가 수진이한테 저 얘기를 했다니. 어떤 마음으로 한 말일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누나 보고 싶어요. 언제 볼 수 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저도 그를 보고 싶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어때? 남편 출장 가는 날이야. 좋아요, 누나. 몇 시에 갈까요? 저녁 7시쯤. 알겠어요. 그날만 기다릴게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용실을 조금 일찍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샤워를 하고 예쁘게 꾸몄습니다. 속옷도 신경 써서 골랐어요. 레이스로 된 검은색 속옷. 결혼 후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죠. 저녁 7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민재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있었죠. 누나, 안녕하세요. 어서 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문을 닫자마자 정민재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키스했어요. 누나, 일주일이 너무 길었어요. 나도 그랬어. 지금 바로 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밥은? 나중에 먹어도 돼요. 지금은 누나가 먹고 싶어요. 정민재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공주님 안기처럼 가볍게.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힘도 없었고 키도 작아서 불가능했죠. 하지만 정민재는 저를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안았습니다. 침실로 향하며 계속 키스했어요. 침대에 눕혔을 때 정민재가 제 옷을 벗겼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검은색 레이스 속옷이 드러났어요. 누나, 이거 저를 위해 입으신 거예요? 응. 정말 섹시해요. 미치겠어요. 정민재가 제 몸을 탐했습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만지며 키스를 곳곳에 남겼어요. 남편은 항상 서둘렀거든요. 전이도 거의 없이 바로 관계를 시작했죠. 하지만 정민재는 달랐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저를 흥분시켰어요. 제 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저를 배려하며, 하지만 점점 격렬해졌어요. 그의 크기에 제 몸이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이 느낌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죠. 충만함, 만족감, 황홀함,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 누나, 제가 잘했나요? 너무 좋았어. 저도요. 누나 몸이 정말 좋아요. 민재야. 네, 누나.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누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수진이는? 수진 씨도 좋아해요. 하지만 누나는 다른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데? 수진 씨는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누나는 성숙하고 여유롭고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특히 몸이. 몸이 뭐? 누나 몸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탄력도 있고 곡선도 예쁘고 제 손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민재가 제 가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45이야. 더 이상 젊지 않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누나가 제일 예뻐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저는 그의 품에 더 파고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는 날, 야근하는 날, 그런 날들을 이용해서 만났죠. 때로는 제가 미용실을 일찍 닫고 정민재의 집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는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정민재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운동기구들이 한쪽에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닭가슴살과 고구마가 가득했어요. 누나 제 집은 처음이죠? 응. 생각보다 깔끔하네. 저 청소 잘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요리도 해? 간단한 건 해요. 누나 뭐 해드릴까요? 아니야. 밖에서 시켜 먹자. 그날도 우리는 저녁을 먹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민재의 집 침대는 더 컸어요. 킹사이즈 침대였죠. 누나 제 침대 어때요? 넓네. 누나를 위해 샀어요. 거짓말. 언제 샀는데? 지난주에요. 누나랑 더 편하게 있고 싶어서요. 정민재는 정말 저를 위해 침대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였는데 점점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재를 만나지 않는 날에도 자꾸 생각났어요.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있었죠. 남편도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멀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부는 이미 끝난 것인지도 몰라요. 어느 날 정민재가 제안했습니다. 누나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1박 2일 정도로요. 그건 좀. 왜요? 누나 남편분 다음 주에 3일간 출장 가시잖아요. 그때 가요. 어떻게 알았어? 누나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나? 누나 우리 단둘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야 그렇지만. 그럼 가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여행을 간다는 건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정민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알았어. 가자. 정말요? 누나 최고예요. 정민재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미용실에 휴무 공지를 붙였어요. 정민재와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예약했다고 했어요. 차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나 결혼 생활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요? 글쎄, 익숙한 것 같아. 사랑은요? 사랑. 그게 뭔지 모르겠어. 누나 저는요? 너는 뭐? 저를 사랑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일까?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욕망인가? 잘 모르겠어. 저는 누나를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민재야, 너 나이가 몇인데? 42이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수진이는? 수진 씨도 좋아해요. 하지만 누나가 더 좋아요. 미안해. 내가 너를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원한 거예요. 누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요.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방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누나 어때요? 너무 좋다. 여기서 우리 둘만의 시간 보내요. 그날 밤 우리는 바다를 보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낭만적인 분위기였죠. 누나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요. 누나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정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 제 손을 감싸며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누나 저랑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
왜 안 돼요? 우리 관계가 들키면 큰일 나잖아. 들키지 않으면 돼요. 그게 쉬운 일이야? 어려워도 할 거예요. 누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정민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끝이 올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정민재와 함께 있는 이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정민재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수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언니 오늘 할 얘기가 있어. 뭔데? 민재 오빠가 나한테 청혼했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청혼? 정민재가 수진이한테 청혼을? 정말? 응, 어제 저녁에 갑자기 반지도 준비하고 왔더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 승낙했어 언니. 정말 기쁘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마르고 숨이 막혔어요. 정민재가 수진이한테 청혼을 했다니. 그럼 저는 뭐지? 저와의 관계는 뭔데? 언니 축하해줘. 그래. 축하해. 언니 그런데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있나 봐. 몸조리 잘해. 나가볼게. 수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녁에 정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통화 가능해요? 뭐야? 누나 왜 그래요? 화났어요? 당연히 화났지. 수진이한테 청혼했다며? 아, 그게 다야? 누나 오해예요. 무슨 오해? 청혼한 건 사실이잖아. 하긴 했는데. 그럼 됐어. 나한테는 뭐야? 그냥 노란한 거야? 아니에요, 누나. 저 진심이었어요. 그럼 왜 수진이한테 청혼을 해?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 씨 부모님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셔서요. 그래서 청혼한 거야? 누나,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누나 제발. 오해해요. 만나서 얘기해요. 할 말 없어. 그만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거.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정민재가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누나 잠깐만 시간 내줘요. 손님 있어. 제발이요. 5분만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야? 누나 제 얘기 좀 들어줘요. 들을 거 없어. 청혼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결혼하면서 나랑 계속 만나자고? 그래요. 미쳤어? 저도 알아요. 잘못된 거라는 거. 하지만 누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포기할 수 있어. 이제 그만하자. 누나도 저를 원하잖아요. 아니야. 이제 안 그래. 거짓말. 누나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요. 아직 저를 원한다고. 정민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뿌리쳤어요. 손 대지 마. 이제 정말 끝이야. 누나, 수진이한테 잘해줘.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저는 미용실로 돌아갔습니다. 정민재는 한참 동안 밖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정민재를 그리워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재한테서 계속 문자가 왔어요. 누나 보고 싶어요. 누나 제발 한 번만 봐요. 누나 없으면 못 살아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하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 집 앞에 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누나, 왜 여기 와? 누나 만나주지 않아서. 돌아가. 누나 제발 5분만 시간 내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정민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죠. 누나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진심이에요. 저 정말 누나를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랑 결혼해?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수진 씨 부모님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셔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나는 뭐야? 누나는 제가 지킬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누나, 제 진심 믿어줘요. 저 정말 누나 없으면 못 살아요. 정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재야, 내 누나. 우리 이러면 안 돼. 이제 그만하자. 싫어요. 저 누나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정민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누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일어나. 누나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라니까. 그럼 용서해 줄 거예요? 생각해 볼게. 정말요? 정민재가 일어나며 저를 안았습니다. 너무 꽉 안아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누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 줘. 숨 막혀.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기뻐서 정민재가 저를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누나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나도. 정말요? 응. 정민재가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깊고 격렬한 키스였어요. 저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워했던 그의 입술, 그의 온기, 모든 것이 그리웠거든요. 한참 후 키스가 끝났습니다. 누나 지금 해도 돼요? 안 돼. 왜요? 아직 화났어. 그럼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요. 민재야, 내 누나. 수진이랑 결혼하면 우리 정말 끝이야. 그럼 결혼 안 하면 돼요. 뭐? 저 수진 씨랑 헤어질게요. 미쳤어? 진심이에요. 누나랑 있고 싶어요. 안 돼. 수진이한테 상처 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수진이는 지켜줘야 해. 정민재는 한참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결혼은 하겠어요. 하지만 누나도 포기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누나도 저를 원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정민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를 원하고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그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해. 알아요, 누나. 절대 들키지 않게 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일주일간 못 만난 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서로를 탐했어요. 더 격렬하게, 더 뜨겁게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재가 먼저 일어났어요. 누나 저 출근해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 누나 다음에 또 만나요. 응. 사랑해요. 나도. 정민재가 떠나고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까? 수진이와 결혼하면서 저와도 계속 만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재는 수진이와 결혼 준비를 했어요. 동시에 저와도 계속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남편 출장 가는 날, 저녁 늦은 시간, 그렇게 몰래 만났죠. 죄책감은 더 커졌지만 정민재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후 정민재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또 집에 왔어요. 언니 다음 달에 결혼식이야. 그래, 빠르네. 응, 부모님이 빨리 하래. 언니 꼭 와줘야 해. 당연히 가야지.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괴로웠어요. 수진이의 결혼식에 가야 한다니, 정민재와 수진이가 결혼하는 걸 지켜봐야 한다니. 언니 근데 걱정이 하나 있어. 뭐? 결혼하고 나서 민재 오빠가 변할까봐. 무슨 소리야? 남자들이 결혼하면 변한다잖아. 민재는 안 그럴 거야. 그럴까? 응, 분명 그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수진이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무슨 얼굴로 위로를 해주는 건지.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식장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함께 식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예뻤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리고 정민재,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서약. 신랑 정민재 씨, 신부 박수진 씨를 사랑하고 아끼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재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언니 와줘서 고마워. 축하해,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 응, 언니. 정민재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우리는 짧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식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수진이 행복해 보이더라. 그래, 잘 됐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민재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정민재의 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죠. 밤늦게 정민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누나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누나 보고 싶어요. 신혼여행 다녀오면 바로 연락할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정민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에게 연락했어요. 누나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민재야. 네, 누나.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해. 왜요? 당신 이제 유부남이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누나도 유부녀인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누나 저 없으면 못 살아요. 진심이에요. 나도 힘들어.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해.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요. 결국 저는 정민재를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만났어요. 누나, 정민재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재야,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신혼여행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거짓말. 분명 좋았을 거야. 누나보다 좋을 수 없어요. 저는 신혼여행 내내 누나 생각했어요. 정민재의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나 저 진심이에요. 누나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민재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정민재가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더 격렬했어요. 더 절실했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듯 탐했어요.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재가 말했습니다. 누나 저 이제 진짜 알았어요. 뭘? 누나 없으면 못 산다는 거. 수진 씨랑 있어도 자꾸 누나가 생각나요. 그만해. 진심이에요. 누나가 제 전부예요. 민재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알지?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의 관계, 이제 어떻게 될까요? 끝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이 감정.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민재는 수진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저와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틈틈이 만나요. 호텔에서, 아니면 제 집에서, 남편이 출장 가는 날, 정민재는 수진이에게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저를 만납니다. 죄책감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정민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가 제게 주는 것들, 그 충만함, 그 만족감, 남편에게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죠. 어느 날 수진이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언니 나 임신했어. 정말? 응, 이제 3개월째야. 축하해 수진아.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수진이가 정민재의 아이를 가졌다니 그들의 가정이 더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정민재를 만났습니다. 수진이 임신했다며? 응, 들었어? 축하해. 고마워요, 누나. 이제 정말 아빠가 되는 거네. 그러게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민재야. 네, 누나. 이제 우리 정말 끝내야 하는 거 아닐까? 왜요? 당신 이제 아빠가 될 사람이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가정을 지켜야지. 누나도 제 가정이에요. 정민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나 저 진심이에요. 수진 씨도 소중하고 아이도 소중하지만 누나도 똑같이 소중해요.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요? 제 마음인데. 민재야, 넌 지금 두 여자를 다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하지만 전 둘 다 필요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민재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수진이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한다고. 누나 제발 저버리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 매일 죄책감에 시달려. 그럼 같이 힘들어요. 함께요. 정민재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품이었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예전처럼 격렬하게, 예전처럼 뜨겁게,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현재 정민재와 수진이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딸이에요. 수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니 우리 딸 너무 예쁘지? 응 정말 예쁘다. 민재 오빠가 진짜 딸 바보야. 수진이가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 질투, 그리고 깊은 죄책감. 하지만 정민재와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아이가 생긴 후에도 그는 여전히 저를 찾아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우리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출장이 잦아져서 집에 거의 없어요. 어쩌면 그것도 다행인지 몰라요. 남편이 집에 자주 있었다면 우리 관계가 벌써 들통났을 테니까요. 어젯밤에도 정민재를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누나 보고 싶었어요. 나도. 요즘 수진 씨가 육아 때문에 힘들어해서 자주 못 만나요. 당연한 거지.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그럼 수진이 잘 도와줘야지.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누나 생각도 계속 나요. 정민재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키스했어요. 우리는 그날 밤도 서로를 탐했습니다. 끝없이 멈추지 않고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될까요? 확실한 건 저는 정민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민재도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몰래,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나쁜 사람일까요? 정민재는요? 우리의 관계는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